자, 수험생 여러분, 자,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자, 부동산 세법, 자,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 자체는 조금 한 중상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그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좀 수업 시간이 잘 다루지 않은 그런 내용이 이제 하나가 출제가 되었고요. 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간단한 거. 그 다음에 조금 좀 지문도 약간 좀 긴 편이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그 유형보다는 조금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온 게 많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이 좀 아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5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죠? 그리고 전반적인 특징이 옳은 걸 고르는 게 좀 많았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요건 맞는데, 자, 3년이에요? 아니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만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이 들어간 거 일단 3개는 걸러내시면 되고, 법령이 정한 고급 오락지역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 4% 맞죠? 니은 맞는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분의 60 따라서 니은 디귿이 맞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4번. 자, 26 옳은 거예요. 이번에 좀 옳은 게 많았어요. 그렇죠? 재산세, 과세 대상 및 납세 의무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강조드렸던 지문 중에 한 가지죠. 이거 맞습니다. 그렇죠? 납세 의무자가 수탁자가 맞기는 맞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 그렇죠? 맡긴 건데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합산을 하고 수탁자 고유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또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자, 1번이 다 맞는 얘기. 자,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 별도, 분리. 토지는 맞지만 주택은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죠. 이건 토지에 대한 분리입니다.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이게 뭐예요? 국가 등과 연부계약을 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았다. 거기에 대한 사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는 매수계약자, 그쵸? 매수계약자인 이 사람, 그 사람이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그죠? 자, 4번에 주택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산세는 몇 배까지예요? 10배. 그렇죠. 20배가 아니라 10배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5배, 10배. 그렇죠?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아니에요. 우리 토지, 건물, 주택. 근데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과세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토지라고 하는 거는 주택의 부수토지 말고 나머지. 그 다음에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에 대한 건물 말고 나머지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은 별도로 과세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27.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동그라미 첫 번째 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너무나 맞죠? 1번이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두 번째 보면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토지 언제예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렇죠. 이거는 틀렸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입니다.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거 맞는 질문 그렇죠? 만약에 400이라고 하면 250과 150만 원 그렇죠? 요게 만약에 500 초과였다라고 하면 50% 이하 금액이란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맞는 질문.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 아니죠? 이거 뭐예요? 보통징수, 그쵸? 보통징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두 번째 거, 네 번째 건 틀렸고 1번, 3번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맞는 건 두 개입니다. 그래서 그쵸? 네, 답은 3번이에요. 3번, 그쵸? 자, 28. 소득세 거주자에 대한 국내 자산 양도세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이번에 옳은 게 참 많이 나왔어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가 없다. 우리 차손, 결손이나 이제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별로 합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하고 부동산하고는 같은 그룹입니다. 같은 그룹. 그 다음에 같은 소득 금액. 그렇죠? 소득 금액이 부동산 등 주식, 그 다음에 파생상품 세 가지로 갈리잖아요. 그래서 같은 그룹, 즉 같은 소득에 속해 있으니까 요거는 공제할 수 있다고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토지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이건 이제 2월과세 문제입니다. 이건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죠. 배우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고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요. 부당의 계산 부인이 해당되면 이거는 부과 취소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취득원가의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으면 양도세 때는요. 경비에 산입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렸고 둘 중에 하나만 이제 경비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의 증여자인 거주자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 부담한 증여세 상당의 요게 이제 2번하고 4번하고가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는 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렇죠? 증여세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부가 취소한 겁니다. 부가 취소. 그렇죠? 이거는. 자, 그다음에 자, 5번이 답이에요. 5번이.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자,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강소시키는 경우 인정된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서 계산을 합니다. 자, 우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뭐였어요? 첫 번째 보시면은 맞아요. 이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두 번째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경우에는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은 그렇죠. 대가를 인정하지 않고 뭘로 가겠다? 시가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낮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그렇죠. 이게 3억 원이 넘는다든지 아니면 시가의 5%가 넘는 경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5억 원이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그렇죠. 이게 해당됩니다. 시가대로 계산한다 해서 5번이 답. 자, 29번. 이것도 좀 계산 문제가 좀 어려웠죠. 이거는. 이게 소득세법 90조에 나오는 건데 세액 감면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잘 이제 수업을 하는 분이 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어려운 거였습니다. 자, 요거 일단은 답은 1번이에요. 답은. 자, 1번인데 자, 산식 보시면 이제 보시는 바가 이래요. 일단 1,000만 원만큼 세금이 나는데 그 중에 이제 얼마를 깎아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은 1,000만 원 곱하기 50%에서 500만 원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 전체 과세 표준 중에서 이게 이제 그 100% 어떤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 전부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 감면 대상되는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딱 그 케이스예요. 감면 대상되는 양도소득 금액 그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그게 750만 원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공제 있지 않습니까? 요걸 빼고 감면율만큼인데 이걸 사실은 좀 외운다라고 하기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사실은 기존에 있던 그 양도세 계산 문제하고는 너무 벗어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소득세법 보시면은 제 90조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감면세액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산식이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보기에는 그냥 법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체 언뜻 생각하면 1,000만 원 중에서 50%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전체 과세 표준 중에서 그 감면 대상되는 그 이익이 차지하는 부분 거기에서 기본공제를 차감을 하고 감면율 50%에 해당하는 것만큼 즉 125만 원만큼만 깎아주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9번도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조금 좀 많이 좀 지역적이고 그다음에 흔히 좀 다루지 않은 약간 이제 그런 파트에서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30번 틀린 겁니다. 자,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자, 언제까지? 일반적인 예정신고 같은 경우에는 2개월이지만 얘는 언제예요? 3개월이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요거 맞고요.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은 빼고 그러니까 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위에 산출세액이 있으면 거기에 감면세액을 차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나중에 이 사람이 안 낼지도 몰라서 수시부과했던 세금이 있다. 그거만큼 차감을 하겠죠. 이것도. 그래서 수시부과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요건 틀렸죠. 그렇죠? 2번. 감면세액도 빼고 수시부과도 빼야 됩니다. 이건요. 자,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합니다. 우리 분납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 때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50% 이하 금액, 요거 이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요것도 맞고요. 당해년도에 누진세율을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 2번 이상 했습니다. 근데 이미 신고하고 합산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확정신고 해야겠죠.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는 해야 된다라고도 참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자, 31번. 이것도 조금 이렇게 딱 와닿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보통징수란 자,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징수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자, 보통징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신고 납부와는 반대로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로 이제 보내는 요걸 이제 보통징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징수한 세금 납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요건 직접적으로 납세무자한테 그냥 고지서를 보낸다. 니고 신고해라. 이게 아니라 일종의 원천징수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징수해서 납부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합니다. 맞죠? 이것도.
자, 세무공무원이다라고 하는 사람 맞고, 자, 4번 납세자.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징수 의무자, 그렇죠? 징수 의무자 요 두 가지를 납세자라고 했었죠, 그렇죠? 4번 맞고. 자, 징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체납처분비까지. 그래서 왜 징수금 쓰미 최조가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맞는 말이. 자, 32.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재산에 대한 게 30회 때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또 나왔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문제 자체가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은 같은 파트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거 그냥 틀린 거예요.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뭐 미등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여기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게 대상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등기든 미등기든 간에 어차피 그건 이제 관계 없어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등기된 임차권, 국내 같은 경우에 등기된 임차권만이지만은 국외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국외자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와 관계없이 이제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맞는 얘기. 국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된다라고 했죠. 외국엔 뭐가 없어요? 등기제도가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특공은 적용되지 않고 뭐는 기본공제는 적용된다라고 말했었어요. 자, 3번.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거래가가 우선이죠. 우리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실거래가, 고게 모호한 경우에 뭐 그 당시에 시가, 그렇죠?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당연히 실거래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말. 자, 그래서 이제 답 3번 고르는 건 어렵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 다음에 자, 기본공제 250만 원, 그렇죠? 연공제하는 거 맞고요. 자, 5번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이 있었고 세액공제하는 방법이 있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33. 이게 이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얘기인데, 야, 이건 좀 그래요, 사실은. 근데 틀린 건데. 자,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답을 고르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나머지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자, 4번에 보시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지역자원시설세가 어찌 보면은 재산세 이제 그 친구 세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비과세되면 지역자원시설세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됩니다. 이게 틀린 말이었죠. 그래서 요거 아마 많은 그 선생님들도 요 파트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 파트가 좀 나오는 바람에 좀 이제 30회 때는 이제 뜬금없이 기준시가라든지 농지에 대한 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런 문제. 그래서 33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바로 여기에 얽매기보다는 과감하게 넘기신 다음에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보시게 되면 아, 나머지는 요거 모른다 하더라도 4번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에 대한 친구세다 보니까 아, 여기는 그럴 수가 있겠다. 이게 답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고르는 거를 조금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럼 34번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거주자가 2019년 취득한 다음에 계속해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달 보유기간이 3년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양도세가 보죠?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 2번.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뭐예요? 양도가이죠, 양도가액.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가액이 9억 넘는 걸 말하는 거고, 주택 임대에 대한, 그쵸, 종합소득세 할 때는 기준시가 9억 원.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답이 2번일 거예요. 2번입니다. 3번하고 4번은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마찬가지고, 양도차익도 마찬가지고,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9억 원 넘는 부분에 그 비율만큼만 계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5번 보시게 되면 다가구 주택. 자, 우리 양도세에서 어땠어요?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봤지만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1주택으로 봤었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35번. 그렇죠? 35번은 자, 등록명세 표준세율로서 틀린 겁니다. 자, 1번 소유권의 보전입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게 소지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게 있었죠. 부동산가액에 보존이라고 하는 건 원시취득이죠. 2.8에서 2% 빼버리면 0.8, 즉 1000분의 8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가처분 뭐예요?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이런 것들은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뭡니까, 이건? 그렇죠. 채권금액. 채권금액인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논란거리가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1번부터 5번까지 답을 고르는 건 명확하게 2번이에요. 근데 요거는 약간 좀 논란거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보셔야겠지만은 답을 고르는 건 당연히 2번을 고르셔야 돼요. 그러면 근데 좀 그래요. 이것도 약간 갸우뚱. 하지만 요건 답은 2번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답이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가액이지만은 부동산 가액으로 볼 수 있는 만한 여지도 조금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등이 듭니다. 이게 판례에 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좀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근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채권 금액이지만 그럴 만한 소지도 있다 정도. 자, 지역권, 요역지, 승역지. 요역지, 그쵸? 1천분의 2, 0.2. 전세권 전세 금액의 1천분의 2, 그쵸?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우리 상속은 이제 뭘 고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상속? 2.3, 2.8, 그죠? 요거 이제 농지 같은 거 고려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상속 그대로 2.8에서 그거 빼버리게 되고 0.8이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보시면 옳은 거가 엄청 많이 나오죠. 옳은 게 좀 많이 나왔어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국가나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단서 조항 같은 게 뭐 외국 정부 같은 경우에 물론 부과한다.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그 외국 정부라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기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 부과하는 외국 정부인 경우 어떨 것이냐.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지는 있는데 이것도 답을 고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5번이 너무나 맞는 답이잖아요. 5번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고를 거리는 없잖아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좀 한 건 좀 약간 말꼬리 잡기에 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자, 2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 공무상 변경된 날들 중에서 둘 중에 뭐예요? 빠른 날, 그 다음에 변경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일 그렇죠.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국가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국가 등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건 아니죠, 그렇죠? 매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매각을 했다, 그죠? 이건 아니죠, 그렇죠? 매각 같은 경우에는 뭐 양도니까 취득하고는 또 관계가 없고요, 이건 사실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취득가격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90, 그래서 100분의 90. 자, 그 다음 면세점 판단할 때 뭐였어요? 50만 원 이하이지만은 연부인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인접돼 있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1년엔 한 건으로 봐서, 그래서 5번이 너무나 맞는 답. 그죠? 자, 37 옳은 겁니다. 지자체장은 등록명세 세율,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이 아니라 50이죠. 1번 틀렸고, 이건 뭐 쉬운 거니까. 자, 등록 당시 감가상각 사유로 그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했죠. 변경된 가액, 그죠? 변경된 가액. 자,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습니다. 자, 취득 당시에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110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시가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뭡니까? 취득 당시에 시가 표준액 100분의 110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는. 그렇죠? 자, 지목이 묘지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 비과세. 등록명세 없는 것 중에 몇 가지, 비과세 몇 개, 4개밖에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묘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자, 5번이 답이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명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관청 꽤 좋아해요. 그렇죠? 등록관청 소재지로 합니다. 5번이 맞는 말. 그렇죠? 자, 38 옳은 거예요. 자, 국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는다. 자, 우리 주택 원래 부부합산에서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거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비과세였잖아요. 하지만 그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고가주택하고 국외주택. 그렇죠? 이거 틀렸고. 공익사업과 관련됐다. 이런 말 나오면 뭐예요? 기타소득. 그렇죠? 그래서 2번도 그래서 틀렸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자, 부동산 소재지로 합니다. 우리 그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죠. 국세 항상 어디예요? 주소지. 그렇죠? 주소지. 자, 네 번째. 국내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하죠.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서 결손 나면은 공제할 수 있고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는 안 되고 하지만 주거용 주택의 임대 같은 경우에는 또 가능하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 자, 39. 네, 틀린 겁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뭐 이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맞는 거. 자, 두 번째. 종부세 납세무자가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인 경우에 뭐가 없습니까? 주소지가 없어요. 국세지만은 주소지에다 신고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인데 국내 사업장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원천소득. 근데 원천소득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외인데 이게 이제 맞는 거예요.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 소재하는 종합합산 같은 경우에 얼마? 5억 원, 별도 합산 80억 원, 주택은요 6억 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요게 이제 틀렸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에 대한 상한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 세액이 아니라 상한 적용받기 받은 후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납부할 게 원래는 야 재산세가 종부세가 만약에 뭐 종부세가 1,000만 원, 뭐 너무 많지만 1,000만 원 나왔어요. 자, 근데 재산세를 차감을 해주는데 재산세가 만약에 이제 500만 원만큼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한선 적용받다 보니까 400만 원밖에 안 낸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1,000만 원에서 400을 빼줘야지 산식대로 계산한 500을 빼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상한세 적용받기 전이 아니라 적용받은 이후. 논리 맞잖아요, 그게. 계산했더니 500인데 요걸 다 빼주는 게 아니라 상한선 적용돼서 400만 냈다라고 하면 1,000에서 400을 빼줘야겠죠. 그렇죠? 자, 관할 세무서장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5일 전까지 발부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맞고요. 자, 40번. 마지막 옳은 거.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아니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말일로부터 6개월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도 이거 너무 많이 했어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 포함 제외. 가산세는 제외. 그렇죠? 참 많이 유명한 지문이죠. 지목 변경으로 취득한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래 신고 안 하고 매각을 해버리게 되면 가산세 몇 프로? 80%인데 80%가 적용받지 않는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또 어떤 경우? 간주 취득. 근데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명세에 신고를 다 하지 않고 납부는 했습니다. 가산세 있다 없다? 가산세 없다. 그죠? 가산세 없어요. 이것도 많이. 자, 등기 등록 관서회장은 등기 등록 후 등록명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특히 뭐 발견 즉시 즉시 이런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5번이 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해설을 끝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조금 약간 지역적인 부분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30회 때하고 비슷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